4월 27일 토요일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의 FSD 기대치와 실제 성능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발표를 했네요. 필라델피아 지방은행이 파산 직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도 연일 비상입니다. 오래된 차를 바꾸라고 시진핑 정부가 보조금을 뿌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앞으로 다가온 FOMC 6월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CD에서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약고의 중동, 유가 상승 다시 불붙나요? 미국 기준금리 내릴까요? 동결일까요? 이번 주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보잉 항공기 이번에는 비상탈출 미끄럼이 떨어져 나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는 보잉의 사건 사고 들여다봅니다. 인텔도 날립니다. 날개 없는 추락 보잉이 아니라 인텔 쌍으로 시총 엔비디아 16분의 1까지 쭈그러들었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봉 10만 불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미국 현지 사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미주널 우주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지서, 미셸리, 앤드류, 박동혁, 박선홍, 박민, 문, 줄리바, 강지파파, 강민수, 서혜지, 도리파, 엘리사, 서지범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널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혼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 슬립 패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립 패치 굉장히 강력한 효과 개런티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라니맘닷컴 여기 보이시죠? 머스크 옆에 있는 협찬 라니맘닷컴.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널 팀장입니다. 좀 이상했죠?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주말에만 한번 좀 해볼게요. 예, 이거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한 10번 했네. 계속 틀려가지고. 자, 주말에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여러분 푹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한 주간 달려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프로그램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NHTSA 전미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은 보고서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아챌 수 있었던 위험들과 연관된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충돌 사고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스템을 과도하게 신뢰한 운전자들이 주의를 게을리해 피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지 못한 채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경향이 파악됐다는 겁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 이 교통당국은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사고가 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사고로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테슬라가 지난해 시행한 사상 최대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테슬라가 당시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리콜을 끝냈지만 이것으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됐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테슬라는 2012년 이후 생산된 모델 X, S, Y, 3 또는 사이버트럭 등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새 안전장치를 덧붙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보고서에서 당시 리콜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만 이 시스템은 실제로 그 정도의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운전자들의 높은 기대감과 시스템의 실제 성능 간에 심각한 안전 격차가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경쟁사들의 운전 보조 시스템과 많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일종의 업계 이단화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이단화?
아무튼 자동 조정 장치라는 뜻의 오토파일럿 이름 그 자체가 운전자들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암시를 준다고 비판을 했고요. 다른 업체들은 보조 또는 팀 등의 말을 더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주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사고에 따른 여러 건의 소송에도 휘말려 있고요. 이달에는 2018년 충돌 사고로 숨진 유족 애플의 엔지니어로 밝혀졌죠.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38세였던 애플의 엔지니어 윌터 황 사건으로 그는 테슬라의 최고급 모델인 스포츠 유틸리티 모델 X를 타고 101번 고속도로 바로 저희 옆 동네거든요. 달리다가 장벽을 들이받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그는 오토파일럿을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유독 테슬라에만 굉장히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 들어와 신세계 황정민 씨처럼 엄격한 이 잣대, 그래서 승인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통과하는 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경쟁사의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따라오지 못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을 닫아놔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요? 자, 여기서 한마디. 미주노래 댓글창은 조만간에 좀 지나면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팀장이 뭐 여타 누구처럼 소식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또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미주노래 댓글 관리하는 저희 스텝이 있는데 조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제 또 멘탈이 흔들릴 수 있고 또 해서 제가 잠시 닫아놨으니까 자, 놓여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지방은행이 파산 직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미 당국이 필라델피아 지방은행인 리퍼블릭 퍼스트 뱅코프, 자, 필라델피아 사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를 압류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해버렸습니다. 매각했네요 벌써.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주 당국은 이날 리퍼블릭 퍼스트 뱅코프를 폐쇄한 뒤에 연방예금보험공사 경매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3개 지방은행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인출될 수 있는 예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리퍼블릭 은행을 매수한 풀턴 파이낸셜은 나스닥 상장사로 금융지주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은행 자회사인 풀턴뱅크를 통해 운영되며 이 은행은 주로 펜실베니아, 델러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버지니아로 구성된 5개 주 시장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풀턴의 1분기 자산 규모는 280억 달러이며 위에 5개 주에 약 200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리퍼블릭 은행은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주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60억 달러인 것. 6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8조 2,700억.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인수한 저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이때 제가 다뤄드릴게요. 멤버십 영상에서. 한편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 일이 진행됐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이 지방은행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저거 무너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실시간 모니터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파산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가 노후차 교체 시 최대 1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2구 환신 보조금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경우 최대 1만 위안, 즉 19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0cc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갈아타도 7천 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짚었고요. 중국 승용차 협회는 승용차 판매가 지난달 6.2% 증가해서 이달 1.5% 하락한 것으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도이치뱅크는 이번 정책으로 BYD 같은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BYD와 중국 전기차를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테슬라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가용 반값 테슬라 빨리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금 금리 동결이 유력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CD은행에서 아직 6월 금리 인하 살아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자,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베로니카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 저기 CD의
IB죠. 미국 노동시장이 취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 통계에서 지난 3월 미국 고용주들은 30만 3천 개 일자리를 만들면서 기대 이상의 고용이 진행이 됐죠. 그러나 제조업을 일부 부문에서 고용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클라크는 하반기에 고용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고용 관련 데이터를 참고할 것이며 노동시장 둔화의 우려를 보이면서 6월 또는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최대 7회까지 예상됐으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1, 2회로 대폭 낮췄습니다. 또 연준 고위 관리들은 금리를 최대한 올해 동결할 수 있다고 시사해 왔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있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연기하게 생겼는데요. 각국의 연준들이 미국의 연준의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 2, 3월 연달아 상승하면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지자 다른 중앙은행들도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요 기사는 저희가 조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4월 초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 이후 벌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연이은 보복 공격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죠.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통상 국제 유가는 상당 기간 급등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 영토를 처음으로 공격을 주고받은 초유의 상황에도 글로벌 원유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가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세계 경제 침체, 특히 중국 쪽과 연관돼서 움직이니까 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남아 있고요. 저희 미주노래 게시판에 월 캘린더에 실적 발표, 그렇죠? 어닝 캘린더 올려놓았습니다. 보잉 소식입니다. 이거 참말로 보잉 여객기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이륙 직후에 비상 탈출용 미끄럼이 떨어져 나가면서 깊이 회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 캘리포니아 LA로 향하던 델타 항공 보잉 소속 델타 항공, 근데 이거 여객기는 보잉이 만들잖아요. 긴급 회항했습니다. 델타 항공 소속 보잉 767-302R 항공기에서 이륙 직후에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잉의 사건 사고는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5일에는 알래스카 소속의 보잉 737 맥스 이륙 직후에 비상문이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참말로 이때 큰일 날 뻔했죠. 그 당시에 조종사 2명 타고 있었고 승무원 7명에 쓴 게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잉의 주가는 당분간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텔도 문제입니다. 시총이 엔비디아 16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인텔 영상을 만들까 말까 만지작거리다가 말고 있는 게 인텔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만들어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할 말은 진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텔이 한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시죠? 제가 컴퓨터 테크니션 출신이잖아요. 고객들한테 인텔 CPU 쓰면은 200불이고 AMD 쓰면은 150불입니다 해도 사람들은 인텔 할래요. 그랬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쵸. 인텔 AMD CPU 가격이 같아도 사람들은 AMD를 더 선호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4,000불 들여서 새로 업그레이드한 제 컴퓨터도 AMD 걸로 깔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래픽카드도 AMD로 깔았는데 그냥 리사수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인텔은 왜 이렇게 끊임없는 추락을 할까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래된 꼰대 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든 언제 어느 때든 잘 나가던 기업들이 곤두박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CEO가 바뀌면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CEO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연봉 10만 불로도 내 집 장만의 꿈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미국 현재 소식입니다. 여러분 10만 불이면 1억 3,790만 원입니다. 오늘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이제 미국에서는 전국 어디서라도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내 집 마련과 여유 있는 생활을 의미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선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등 16개 주에선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는 벌어야 연봉이 가능하고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뉴저지 등 6개 주에서는 20만 달러를 넘어야 20만? 여러분 제가 한번 환율 바로 넣어볼게요. 이야 대박, 이거는 미친 거죠.
연봉이 2억 7,580만 불 돼야지만 2억 7,580만 원 연봉이 그 정도 돼야지만 이제 집 산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정말 불쌍한 것은 우리 자식 세대죠. 그렇죠? 집 없이 사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지금도 속속 나갔던 자녀들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살고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싸우지 말고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어권이라서 저희의 뉴스를 듣지 않네요.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재미와 흥미와 팩트에 근거한 미주노래 월가 속보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주말은 좀 이렇게 재밌게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뉴스들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내일하고 오늘 밤에 제가 또 영상 엄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당장 써먹는 당서형 영상 올라가고요. 실적 시즌에는 실적 종목, 지난 한 주 동안의 실적 종목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 주 동안의 종목들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지 미주노래 팀장의 노하우를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센티멘트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중요한 종목의 가이던스,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종목의 가이던스까지 알려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이번 주부터 첨가됩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특급 노하우와 종목 추천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